여기서는 이제 판다스를 사용한 그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번 다른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제목을 무비 워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비 워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영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캐글에서 가져왔고요. 캐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판다스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의미에서 무비워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러분들이 판다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제 구조화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컬럼들은 뭐 다른 형태의 자료 형태를 가져도 되죠. 즉 다시 말해서 테이블 형태의 자료 처리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떤 자료들이 자료들에 대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형태의 처리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계열 처리를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계열 처리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판다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통계적인 데이터 처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같이 한번 해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CSV 데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 또는 특성들 같은 것을 이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실제적으로 그 자료의 그 내용들에서 잘못된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정제하고요. 포매팅을 해서 불필요한 컬럼들 같은 것들도 삭제하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포매팅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료를 이제 그룹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개별적인 현재 값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자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현황, 특징들 또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컬럼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자료들 그룹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merge를 합니다. merge라는 것은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그 공기질 관련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데이터 프레임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데이터 프레임은 뭐 워크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위크엔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룹핑 했었잖아요. 뭐 그런 작업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우리가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한다면 항상 맨 마지막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시연을 해야 됩니다. 시각화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사용되냐면 이제 맷플롯립이 사용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금 작성한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라고 그러죠.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고 데이터는 무비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무비 데이터는 뭐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그다음에 훌루, 그다음에 이제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은 미국의 중요한 유료 방송 채널들입니다. 그렇죠? 네, 케이블 방송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분석한 내용들이고, 요거를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제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일부는 뺐어요. 뭐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설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판다스, 덤파이 뒤에 이제 잠깐 설명하겠지만 시어는 자료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은 매트플롯립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는 어떤 걸 사용했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캐글에 있는 데이터고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메가 정도 되는 데이터예요. 1.8메가 정도 되는 데이터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은 하나이고 17개의 컬럼으로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16,744개의 자료 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자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글에 있는 자료를 이제 여기 있는 이 사이트에서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했던 내용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제가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제가 관심 있는 것들도 데이터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만 여기다 담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 하셔야죠. 다운로드 하시면 해당된 파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zip 파일로 만들어져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판다스의 read CSV를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zip 파일이 있으면 얘가 내부적으로 zip 파일을 압축을 풉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죠. 항상 CSV 파일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된 거 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여기 보면 컬럼스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럼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자, 몇 개인가 뭐 여러분들 카운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unnamed 제로하고 아이디가 여기 unnamed 제로 아이디하고 타입이 이 세 개가 타입이 어디 있죠? 타입 여기 있네요. 이 세 개가 약간은 중복되어지는 컬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컬럼들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랍을 써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다스에서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필요한 거 제거하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이제 세 개나 되네요. 이렇게 해서 드랍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랍하는 내용, 이 내용은 이게 axis 1이라고 하는 것은 컬럼에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컬럼, axis equal 1. 그리고 inplace가 true라고 하는 것은 삭제한 다음에 이 내용이 바로 현재의 데이터 프레임에 반영시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실행되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를 보시면 해당되는 내용들 3개의 컬럼이 빠집니다. 그러면 아까 17개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14개의 컬럼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레코드에서는 16,744개가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제공하는 내용하고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죠. 16,744개.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얻어왔구나. 수집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입니다. 제가 설명한 지금까지의 내용은 여기 첫 번째 작업이에요. 어떤 거? 데이터를 읽어왔습니다. 데이터를 읽었고요. CSV에서 읽었고 읽은 CSV를 일단 데이터 프레임까지 넣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되어진 컬럼들을 제거하는 것들 했고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판다스에 대한 중요한 특징, 판다스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수집한 그 데이터가 이제 캐글이라는 곳에서 얻어온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캐글에서 얻은 거고, 이 데이터는 이제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방송, 유료 방송에서 이제 스트리밍 형태로 실제로 시청되어졌던 내용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어둔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분석들 같은 걸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 수업의 이 내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u unName 제로 아이디하고 타입들 드랍했죠. 여기 보시면 unName 제로하고 아이디 컬럼들 같은 경우 중복이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타이틀 컬럼도 있는데 이 타이틀 컬럼에는 실제적으로 그 TV쇼나 그 무비 영화의 어떤 타이틀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 개별적인 어떤 그 영화라든가 영화라든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컨텐트, TV쇼의 어떤 타이틀은 별로 우리가 분석하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드랍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은 뭐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내용들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잠깐 보면, 그래서 이제 드랍 한 후에 불필요한 컬럼하고 여기 있는 타입은 이제 사실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제거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헤드를 보면 이렇게 쭉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자료가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인셉션이 그 영화 제목이죠. 영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몇 년도에 그 영화 출시됐는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상영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8.8은 이게 등급이에요. IMDb라는 데가 아주 유명한 영화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평점을 매기거든요. 거기서 나온 평점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있는 것은 뭐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을 만든 디렉터니까 이게 이제 감독이겠죠. 크리스토퍼 놀란 아주 유명한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 영화의 장르가 뭐냐 한 거죠. 액션이고 어드벤처이고 사이파이야. 영상 그 과학 공상과학 약간 스릴러 물이라는 거고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국, 영국에서의 그 동시에 처음에 그 상영이 시작됐던 거고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그다음에 불어로 그 자막 처리가 돼 있고요. 런타임은 이게 그 상영 시간입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컬럼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쭉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쭉 다섯 개 정도만 봤는데 매트릭스는 1999년도에 처음 나왔네요. 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백투 퓨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6,744개, 16만 개 정도, 16,000개죠. 16,000개고요. 컬럼은 14개, 3개 뺐으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료가 사실 자료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된 데이터셋을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된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클린징, 정지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불필요한 컬럼들 제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를 할 건데 여기 보면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값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df.is NA 하는 건 이거 너린 것들이 몇 개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합을 내본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은 널이 없었어요. 연도도 널이 없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어 있잖아요. 이게 몇 세 이상 상영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에는 무려 9,300개 정도가 9,390개, 9,400개 정도가 값이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로튼 토마토스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는 무려 11,000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값이 없는 것들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집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집값들을 이제 제거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에이지하고 지금 로튼 토마토는 워낙 결집값이 많아요. 너무 결집값이 많으니까 얘를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해 버리자고요.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드랍 시킨 다음에도 이제 넣을 값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값을 임의의 값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how equal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을 이렇게 뭐 위 값 또는 아래 값으로 이제 값을 대체하거나 그런 형태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임의의 값을 배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값이 없는 곳은 이렇게 임의로 값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당된 내용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뭘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다시 한번 뭘 하냐면 실질값이 아니라 이제 그 값이 없는 그 값이 이제 결국은 넣을 값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구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is na 한 다음에 썸을 또 했네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결집값이 없는 겁니다. 결집값이 없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거고요.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룹핑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 장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장르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장르. 그래서 장르를 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새롭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장르로 그룹핑을 한 거죠. 그래서 장르로 그룹핑한 것에 있는 것들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액션이 몇 개가 있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액션 어드벤처가 몇 개 있고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값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컬럼들이 이제 장르에 대한 것만 이렇게 쭉 타이틀하고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사실의 값은 요것만 나와요. 장르에 해당되는 값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인덱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현재 그룹핑한 다음에 카운트 값만 얻은 거예요. 몇 개인지만 얻어가지고 쉐입을 했더니 1824개의 컬럼입니다. 아유, 무슨 얘기냐면 장르의 개수가 그렇죠. 장르가 1824개나 된 거예요.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장르만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8개 정도만 뽑은 게 이겁니다. 드라마가 제일 많고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코미디 있고요. 코미디 드라마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르점 소트 점 인덱스 지금 8개만 지금 꺼내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르점 소트 실제 값이에요. 이 값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플로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X축은 뭐가 들어가냐면 장르 언더스코어 소트 인덱스니까 이게 장르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Y 값은 실제적으로 편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건데 이렇게 10개만 뽑아보면 10개만 이제 소팅을 해서 뽑아보면 이렇게 쭉 드라마부터 쭉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위로 쭉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냐면 그룹 바이 했습니다. 그룹 바이에서 그룹핑을 한 겁니다. 자료를 그룹핑해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면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자료에 대한 중요한 특징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비와처 지금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픽을 해서 가져왔고요. CSV 파일인데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개의 컬럼은 중복된다라고 그랬고요. 타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방송사에서 정한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컬럼 3개가 빠졌어요. 17개에서 3개 빠져서 전체적으로 14개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6,744개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결집값이 있습니다. 값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 결집값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에이지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로튼 토마토스 요거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어요. 너무 결집값이 많잖아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다라고 하면 걔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과감하게 행위죠. 행위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어떤 것든지 간에 제거합니다. 이게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무조건 컬럼이 아니라 로우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자, 잠시만요. 다시 한번. 좀 다시 해야겠다. 컬럼들이 이제 삭제되는 과정이 있어서요. 지금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요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컬럼에 있는 값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너링 값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너링 값들이 여기 있어서, 너링 값들이 몇 개인가가 나와있죠. 타이틀도 있고,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 삭제를 한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드랍을 하니까, 드랍에서 컬럼도 없애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행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얘는 행을 없애는 거니까요. 결집기는 행을 없앤 거고, 여기는 두 개의 컬럼을 없애는 겁니다. 열을 없앤 거죠. 열을 없앤 다음에, 합을 구해본 거죠. 그랬더니 쭉 해서 합의를 했더니 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보면, sum, 이걸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걸 다시 썸을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이 되겠다는 거고 각각의 이제 그 컬럼별로 널 값이 있는가? NA는 사용할 수 없는 적용할 수 없는 값이라고 합니다. 결집 값이 있는가를 찾아본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합이 이제 0이니까 데이터는 일단 필터링이 된 거예요. 클린징을 한 다음에. 그렇죠? 필터링하고 클렌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장르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룹핑된 것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 각각의 그 장르별로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수를 구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르 카운트에서 값들을 쭉 하나씩 읽어와요. 이것만 읽어오는 거죠. 이것만 쭉 읽어와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다.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장르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모아서 별도의 시리즈, 그러니까 판다스의 자료 구조 중에 시리즈가 있잖아요.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시리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시리즈가 1824개. 보니까 하나짜리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거 그 중에서 8개만 일단 얻어옵니다. 그리고 8개만 얻어오고 이게 어센딩을 했거든요. 이게 소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그 시리즈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정렬을 했습니다. 정렬해서
큰 거부터 작은 순서대로. 그래서 어센딩을 그 true가 아니라 false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게 아니라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해야 되니까 여기는 것을 false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보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이면 그래프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사이즈를 좀 조정하셔야 돼요.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지가 않아. 어떤 게 안 보이냐면 글씨가, 그렇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X축의 크기입니다. 이게 X 그림을 담을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폭을 20으로 높이를 5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좀 볼만해요. 이렇게 볼만하죠. 자, 이렇게 바꾼 거고 같은 건데요. 같은 건데 동일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법인데 여기서 동일한 방법인데 10개만 얻어온 거예요. 10개만 가져왔어요. 장르의 사이즈를 가지고 10개만 가져온 거죠. 10개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보여준 겁니다. 10개만 가져온 거예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장르별로 그룹핑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본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한번 볼게요. 연도별로 이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AGG라고 하는 게 애그리게이트,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가 참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지고 그룹핑한 다음에 해당된 것을 2호에 대해서 개수, 2호의 개수만 카운트한 거예요. 그룹핑 돼 있을 거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1912, 1902년도가 하나 있고 1912년도가 하나 이렇게 쭉 해서 그룹핑을 한 거죠.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집계를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5 한다 그러면 5개가 나올 거고요. 자, 이게 나는 끝에 있는 거 보고 싶어. 자, 이렇게 끝에 하면 이게 1920년 최근 거니까요. 이게 확실히 그 작년 올해 그 출시 영화들이 많이 줄었죠. 제 생각에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통계를 살펴보면 지금 107개, 107년 동안의 자료예요. 엄청나게 그 방대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플로팅 했습니다. 플로팅해서 지금 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연도가 나와 있고요. 연도별로 출시되어 있는 영화들을 쭉 본 겁니다. 출시되어 있는 영화들의 수죠. 영화들에 대한 수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코멘트 해야겠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무비 세점 인덱스는 여기 요거예요. 얘가 인덱스예요. 인덱스 값을 x로 하고 y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해당되는 이게 시리즈거든요. 시리즈의 값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그릴 텐데 어떻게 그렸냐면 KO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해서 점선이 있죠. 점선으로 하고 동그라미는 해당 연도에는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표시합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1900년도는 있는데 1901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영화가 초반에는 영화 처음에 만들 때 쉽지 않았겠죠. 네, 그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쭉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이제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바꾼 게 이겁니다. 무비 스타일을 드로우 스타일을 스텝스 포스트라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쭉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그 현재 값에 대한 분석들 같은 것을 이제 뭐에 대해서 무비 영화 출시 연도를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출시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석한 결과들까지 우리가 처리해 봤습니다.